오늘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ETF 중심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지금 유가를 전망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읽어야 하는 이유. 지금 시장은 이란 전쟁 이슈로 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유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변동성은 큰데도 결국 우상향으로 더 갈 것 같다. 여기에 기관들의 전망이 겹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우선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최근 전망에서 브렌트유가 앞으로 2달 동안 배럴당 95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는 3분기엔 80달러 아래, 연말엔 70달러 안팎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장 안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이 전망은 중동 분쟁의 지속 기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차질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전망 자체가 조건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월가가 보는 관점입니다. 월가의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유가가 오르는 이유가 수요가 갑자기 폭증해서가 아니라 공급망의 목을 조르는 지정학 리스크, 특히 해상 운송의 병목 때문이라면 시장은 단기간에 안정을 되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요 투자은행 리서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초크 포인트가 막히거나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을 가장 큰 변수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유가에 붙는 추가 프리미엄을 시나리오로 계산합니다. 전체가 한 달 막히면 배럴당 대략 15달러 수준의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고 일부 대체 수송로와 비축유 방출 같은 완충 장치가 작동하면 그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얼마나 막히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로 가격을 쪼개서 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펀더멘털을 넘어 공포 프리미엄으로 더 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JP모건 쪽에서 인용된 시나리오에서는 중동에서 충돌이 전면화되고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흐름이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성 가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1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해협 리스크가 길어진다는 쪽으로 확률을 조금만 올려도 가격이 급격히 반응한다는 구조입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해협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를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보고 이때의 파급 경로를 에너지 공급 쇼크, 인플레 압력,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유가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급등한 뒤 오래 유지되면 주식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EIA는 높게 시작해서 점진 하락을 기본 경로로 두되 그 경로가 성립하려면 분쟁과 공급 차질이 진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 월가의 시나리오들은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에 유가가 훨씬 높은 구간에서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유가를 맞히는 게 아니라 고유가가 당분간 오래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기본 전망이 내려간다 해도 조건부이고 리스크가 길어지면 프리미엄이 붙어 고유가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2장. 유가와 주유소 가격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현실을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국제 유가와 우리가 체감하는 주유소 가격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가가 내려와도 휘발유 가격은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유가가 빠르게 하락했는데도 주유소 가격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일이 있었죠. 이게 투자에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유가의 충격은 차트가 아니라 생활비와 기업 비용에 남습니다. 즉, 유가가 단기 조정이 와도 체감 물가는 쉽게 안 내려가고 시장은 그 사이에 인플레와 금리 경로를 다시 계산합니다. 요약하자면 유가가 꺾여도 체감 물가와 기업 비용은 늦게 내려와서 투자 충격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3장. 장기 고유가가 만드는 3가지 충격. 물가, 금리, 변동성. 고유가가 길어지면 투자 환경은 세 방향으로 바뀝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업종만의 이슈가 아니라 물비와 원가, 전기요금, 서비스 가격으로 번집니다. 둘째, 금리의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가가 자극되면 중앙은행은 완화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성장주나 장기채처럼 미래 현금 흐름 비중이 큰 자산이 더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커집니다. 전쟁 뉴스, 제재, 해협 리스크 같은 지정화 프리미엄이 붙으면 유가는 하루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이 변동성은 ETF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ETF는 종목 리스크를 분산해주지만 자산군 변동성까지 없애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장기 고유가는 물가를 올리고 금리 인하를 늦추며 시장 변동성을 키워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흔들림을 키웁니다. 4장 ETF 투자자의 핵심 전략 맞추기 대신 견디기로 설계하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기 고유가 국면에서는 유가를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고유가라는 환경을 견디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ETF 투자자는 종목을 고르는 대신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저는 ETF 포트폴리오를 3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고 봅니다. 생존 레이어, 방어 레이어, 기회 레이어입니다. 이 3단 구조는 특히 고유가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시나리오에서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요약하자면 ETF 투자자의 무기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이고 구조는 생존, 방어, 기회 3단으로 나누면 단단해집니다. 5장 생존 레이어 현금 흐름과 변동성, 완충 장치부터 만든다. 고유가가 길어지면 생활비가 늘 수 있고 시장 변동성도 커집니다. 이때 투자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ETF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 안에 현금성 자산 또는 초단기 단기 국채 성격의 ETF 같은 완충제를 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레이어의 목적은 큰 수익이 아니라 급락장에서 강제로 팔지 않기 위한 체력입니다. 특히 고유가 국면은 뉴스가 거칠어서 잘 만든 포트폴리오도 타이밍이 나빠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생존 레이어는 수익이 아니라 강제 매도 방지용 체력이며 고유가 장세에서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6장 방어 레이어 인플레와 금리 리스크를 ETF로 분산한다. 방어 레이어의 본질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실제 구매력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ETF로 방어 레이어를 구성할 때는 3가지를 점검하면 좋습니다. 첫째, 물가 대응입니다. 물가 연동체 성격의 ETF처럼 인플레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축을 일부 가져가면 포트폴리오의 물가 민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전체 변동의 방향을 중화한다입니다. 둘째, 듀레이션 관리입니다. 장기채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될 때 타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ETF 투자자라면 내가 보유한 채권 ETF의 만기 구조가 긴지 짧은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주식 스타일 조정입니다. 고유가 국면이 항상 주식 전체 붕괴를 의미하진 않지만 금리와 물가가 부담이 되면 성장 프리미엄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로 접근할 때도 성장 편중이 심한지, 특정 섹터에 쏠려 있는지, 아니면 배당, 가치, 퀄리티 같은 팩터로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요약하자면 방어 레이어는 물가, 금리, 스타일을 동시에 점검해 고유가 충격이 한쪽으로만 때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7장 기회 레이어 에너지 ETF는 올인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룬다. 이제 기회 레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ETF에 몰빵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유가는 뉴스에 가장 민감한 자산 중 하나라서 에너지 ETF를 늘리더라도 반드시 규칙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ETF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성은 다릅니다. 통합 메이저 중심의 에너지 섹터 ETF가 있고 탐사 생산, 즉 업스트림 비중이 큰 ETF가 있고 파이프라인, 저장 같은 미드스트림 성격의 인프라형 ETF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유 선물에 직접 연동되는 상품형 ETF나 ETN도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변동성, 배당 성향, 유가 민감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원유 선물 연동 상품은 구조적으로 롤오버 비용이나 괴리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유가가 올랐는데 내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고유가에서 ETF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태도는 유가 자체를 맞추려는 상품형 비중을 과도하게 키우기보다는 현금 흐름 기반의 에너지 기업, 인프라 노출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되 과열 구간은 분할과 리밸런싱으로 통제하는 쪽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유가가 길어지면 시장은 에너지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의 간접 수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전반, 인프라, 방산 같은 테마가 뉴스 흐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테마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ETF로 접근하더라도 비중은 작게, 그리고 핵심 포트폴리오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기회 레이어의 핵심은 에너지 비중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노출을 규칙과 구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8장 실행 규칙. 고유가 장세는 리밸런싱 룰이 성패를 가른다. 첫째, 코어와 위성을 나누세요. 코어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 같은 기본 구조입니다. 위성은 에너지, 원자재, 인프라 같은 전술적 노출입니다. 둘째, 코어의 리스크부터 좀 보세요. 단기채나 현금성 비중, 듀레이션 점검, 성장 편중 점검 같은 큰 사고를 막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에너지 ETF 비중 조절입니다. 셋째, 위성은 분할과 밴드로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 에너지 비중을 목표치보다 일정 범위 이상 초과하면 일부 이익 실현, 목표치보다 일정 범위 아래면 분할로 보충 같은 밴드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넷째, 가정검증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전쟁이 장기화되는지, 공급 차질이 확대되는지, 유가 상승이 인플레 지표로 번지는지, 그리고 금리 경로가 바뀌는지, 투자자는 전망이 아니라 변화에 반응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고유가 장세의 해답은 예측이 아니라 코어 위성 분리, 분할 밴드 리밸런싱, 그리고 가정의 정기 검증입니다. 9장 ETF 투자자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할 6가지.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직접 비용으로 작용하는 구간은 어디인가? 예를 들어 항공운송, 소비재, 원가 부담이 큰 산업 비중이 큰 ETF를 많이 들고 있는가? 둘째, 내 채권 ETF는 만기가 얼마나 긴가? 장기채 비중이 높다면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 재가요 시나리오에서 흔들릴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는가? 셋셋, 내 주식 ETF가 성장주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진 않은가? 장기 고유가와 높은 금리는 성장 프리미엄을 압박할 수 있다. 넷째, 원유 선물 연동 ETF처럼 구조적으로 비용이나 괴리가 생길 수 있는 상품을 들고 있다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다섯째, 나는 리밸런싱 규칙이 있는가? 예를 들어 목표 비중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일부 이익 실현하거나 분할로 채우는 규칙이 있는가? 여섯째, 나는 환율을 고려하고 있는가? 한국 투자자가 미국 상장 ETF를 주로 담는 경우 유가 금리뿐 아니라 달러 변동이 총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 요약하자면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고유가에 어디가 취약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장 마무리. 고유가가 오래 갈수록 구조가 성과를 만든다.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고유가 국면에서 ETF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ETF가 오를까를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유가가 불러오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 충격을 포트폴리오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생존 레이어로 체력을 만들고, 방어 레이어로 물가 금리 충격을 완화하고, 기회 레이어는 에너지 같은 수혜 섹터를 규칙과 분할로 다루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고유가가 길어져도 포트폴리오는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교육 정보 목적이며 ETF 선택과 비중은 각자의 목표, 기간, 소득 안정성, 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장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장기 성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유가가 길어질수록 승부는 전망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와 실행 규칙에서 갈립니다.